산업의 방향성은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있고 시장의 성장성은 결국 모듈당 들어가는 개수가 3배 이상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하락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포기하고 싶고 여기서 계좌를 비우고 싶고 하더라도 코스닥 800포인트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드렸고 800 그 이상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근본 9월 하락에서는 750포인트는 1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어느 지수 구간에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거나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하고 싶더라도 손절의 타이밍을 750포인트는 보고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2주 이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21선에 대한 회복이 코스닥 지수에서 나왔고 이미 코스피는 21선으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7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흐름들을 본다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변곡의 하나의 트리거를 당기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 비축류 방출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 하락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CPI에 조금 더 영향을 주면서 중간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여러 후보들이 이것 봐라. CPI, 물가를 잘 다스리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미중 갈등과 변동성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인 대회가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안 되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오고 간 대화들을 본다면 각국의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 발언들이 갈등을 유발하고 고조시키고 증시에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이어오게 됐죠. 근데 지금은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되었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데이터들을 통계내어 보았을 때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 달, 세 달, 6개월, 1년 뒤의 데이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해왔더라 라는 부분, 미증시는 200주선을 지켜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볼 때에 저는 증시를 여기보다 더 낮아지기보다는 우상향의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바라기는 연말 랠리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시황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DR5 수혜주를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동소자, 수동소자라고 한다면 인덕터, 그리고 저항, 캐패시터 이런 이야기들로 수동소자를 한번 공부해 보실 수도 있는데 DDR4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PMIC라고 하는 전력관리 칩, 전력관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거기 안에 메탈 파워 인덕터가 모듈당 1.25개, 1.3개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DDR5 같은 경우에는 D램 자체에 PMIC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모듈당 메탈 파워 인덕터가 4개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Q의 성장, 양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DDR5 수혜주들이 다시 주가가 좀 내려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 PMIC, 메탈 파워 인덕터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회사로는 PCB 기판에 대한 것들 매출 포인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7대3, 매출액은 5대5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DDR5의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기업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가 이 수동소자 분야에서 매출액은 5, 그리고 영업이익은 7, 그리고 자회사 아비코테크를 통해서 매출액은 5, 영업이익은 3 정도를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비중이 다 IT, 전자기기 쪽에서 나오는데 이 수동소자와 PCB 기판,
안 쓰이는 곳이 없겠죠. 백색 가전은 물론이고 TV, 냉장고, 휴대폰, 5G 통신 장비들, 그리고 전장 부품에도 들어갑니다. 이 수동 소자와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전류를 흘러보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다 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으로 인해서 전압의 혼란이, 그 다음에 등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동 소자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동 소자가 모든 곳에 들어가는데 지금의 한 가지의 포인트는 DDR5의 이 메탈 파워 반도체, DDR5의 이 메탈 파워 인덕터가 모듈당 1.25개에서 4개까지 증가한다 라는 한 큰 변화, 산업의 방향성은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있고 시장의 성장성은 결국 모듈당 들어가는 개수가 3배 이상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 아비코전자도 여기에 대한 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미리 그어 나왔고요.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이 하단에서는 따박따박 반등이 나왔던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하단까지 내려올 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10,0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하회했을 때마다 조정시마다 모아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일단 보였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10,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한번 담아보시고, 그리고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남겨놓았던 비중 9,5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데 그 가격대가 잠깐 오면 오지 그렇게까지 오지 않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등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의 등락마다 조정이 나오면 아비코전자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다가 DDR5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되돌림 자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한 12,000원 가량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으로 14,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 미만에서 분할 전략,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비코전자, 그리고 목표가로는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을 하회했을 때 손절인데 9,000원을 하회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대응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방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정이 나오면 아비코전자 한번 보시고요. 시장은 미 중간선거와 FOMC 회의를 거치면서 조금 더 우상향의 흐름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중간중간 외국인 수급들이 선물 시장을 교묘하게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오늘 기점으로 12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도 규모를 보이지 않는 한,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매집해 가고 있다. 이 추세를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